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K뷰티가 제2의 전성기에 진입했다는 증거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전성기, K뷰티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 2015년, 2016년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네. K뷰티 그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뭐 조금만 중국에서 터졌다 그러면 매출 2천억, 3천억 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회사들이 중국의 이제 한한령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했었죠. 그래서 중국 수출이 굉장히 막히면서 K뷰티가 좀 험난하다. 그리고 또 우리 대표적인 그 K뷰티 회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올해 상반기 상당히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뷰티가 제2전성기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대기업, 중국향 이런 쪽에 중국 수출 이런 쪽만 생각하는 그런 일변도에서 K뷰티가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리고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작은 스몰 브랜드들이 이제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K뷰티가 제2전성기 부활 찬가를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K뷰티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말인데 실제 그렇습니까? 예, 뭐 저희 그냥 숫자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식약처에서 최근에 그 자료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중국 수출 의존도가 분산됨으로써 무역 수지는 66억 2,8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8조 원 정도 이익이 났다. 그러니까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것만 봐도 K뷰티 굉장히 좀 든든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이런 20개국의 화장품 수입국 중에서 한국 화장품의 평균 점유율이 10%를 넘어섰다. 이거 진짜 의미는 10%거든요. 네, 의미는 그러니까 전 크시네요. 세계에서 주요 국가에서 10%를 넘었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건데 그래서 중국 일변도에서 정말 벗어났구나.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K뷰티 부활 3대 키워드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네, 일단 3대 키워드 하면 일단 문화 추종 효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화 추종 효과는 그 K 컨텐츠 때문이죠. 그래서 K 컨텐츠 때문에 K뷰티도 떴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프라. 우리나라 정말 그 K뷰티를 한번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다. 이런 인프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만큼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한류 콘텐츠는 인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때 생각해보면 대장금 이런 거 했을 때 굉장히 뭐 전 세계에서 다 봤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협찬한 제품들은 대기업 위주의 소품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바르는 화장품 그러면 굉장히 많았고 그때는 이제 마스크팩 중심으로 좀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팔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K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는데 그 플랫폼마저 그리고 소셜 미디어나 뉴 미디어가 등장했던 것도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넷플릭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통해서 한국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틱톡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SNS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예전에는 한 번 드라마에 협찬하려면 막 2억, 3억 이렇게 막 들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SNS 이런 틱톡 이런 데다가 그냥 살짝 올리기만 해도 숏폼이라고 하죠. 살짝 올리는 그런 컨텐츠들이 오히려 더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메리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뉴 미디어에 적합한 다양한 한류 컨텐츠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덩달아 K뷰티 제품도 호강 효과를 입게 됐다. 그래서 상시 노출을 가능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방향 중심의 그런 공중파 하면 몇 시에 꼭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드라마 몇 시에 보는 드라마가 아니라 요즘에는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볼 수 있는 드라마, 영화가 점점 많아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인들한테 퍼져서 이게 또 K뷰티의
커다란 후광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인에게 K 콘텐츠가 노출이 되면서 더 많이 확산되고 알려지고 있는데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프라다.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증권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코스맥스 이런 거 다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이런 거 보면 다 사실은 제조사거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런 회사들 다 제조사인데 이 제조사들이 실제로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 K뷰티 그 브랜드 한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몇 개일까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2021년만 해도 네. 13,000개가 넘어갑니다. 와. 그러니까 네. 13,000개가 넘어가는 이 K뷰티 브랜드가 있는데 이 뷰티가 다 어디로 가냐? 한국콜마,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뭐 여러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데 엄청 많거든요. 이런 이제 많은 생산 업체들이 튼튼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갖고 가서 이런 것 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가히 이런 대박 쳤잖아요.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코스맥스랑 같이 손잡고 딱 만들었는데 그게 한 번에 2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년 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네. 어디에도 없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그 아이디어만 들고 오면 코스맥스나 콜마에서 딱딱딱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인프라 괜찮고요. 실리콘2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우리 그 상장사 중에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 어디로든 300개의 인디 브랜드들을 데리고 전 세계로 데려가서 이렇게 팔거든요. 이런 것들을 글로벌 보부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갖춰져 있으니까 해외에 판매까지 이제 쉬워졌다. 이래서 K뷰티의 인프라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보부상이라는 것도 네네네네. 참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네요. 네네네. 네, 국내는 물론 해외 고객도 아까 말씀해 주신 가히 뭐 2천억 넘게 네네네네. 성공을 하고 했는데 한국형 멀티밤, 이 미스트 세럼 등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도 한몫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우리가 팩트라고 예전에 했었잖아요. 네네. 팩트하면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팩트 말고도 뭐 립 틴트. 그러니까 틴트하면 그냥 이렇게 바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립 틴트 이런 것들은 또 새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럼을 스프레이 형태로 만드는 미스트 세럼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립 틴트도 이제는 매트형, 글로스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은 이제 예전에는 기초나 달팽이 크림 이런 거 옛날에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넘어서서 이제는 색조 관련 기업, 해외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K뷰티가 점점 다양성, 세계 최초 제품들을 많이 내서 그만큼 경쟁력이 더 생겼습니다. 네, 오히려 세계에서 우리를 따라 만드는 것들이 생길 정도로 세계 최초가 많아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화장품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롬앤이라고 혹시 아세요? 롬앤이요? 롬앤. 네. 저도 이제 막 이번에 취재해보다가 알았는데 일본에서 엄청 터졌답니다. 그래서 네. 이 롬앤이 누구 거지? 그랬는데 그 옛날 가수 김태욱 씨가 지금은 대주주로 있는 아이패밀리 SC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아이패밀리 SC라는 회사가 전개하는 그 색조, 마스카라 뭐 이런 쪽 화장품인데 네. 색조 브랜드 중에서 롬앤이 사실상 이 어떤 걸 출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업체에서도 롬앤을 따라하기 바쁘다. 이럴 정도로 지금 이 롬앤이 잘 나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색조 쪽에서는 일본이 강세인데 일본에서 롬앤을 더 많이 사간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패밀리 SC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글로벌 보부상 이야기했던 실리콘2 이야기했죠. 네. 실리콘2가 실제로 한 300여 개의 인디 브랜드들을 해외 전 세계로 막 갖고 가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보면 인도네시아, 미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이런 데 물류센터까지 다 갖춰놨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각 나라에 일단 300여 개 인디 브랜드들 갖고 가서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이거 한번 넣어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안내를 해주는데 이 회사가 올해 지금 1분기에만 매출액이 580억인데 영업이익이 74억 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소기업인 줄 알았지만 굉장히 네. 알짜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보면 우리 K뷰티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선진화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CNC 인터내셔널.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쪽에서 그동안 특히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 CNC 인터내셔널이 이제는 샤넬, 루이비통 이런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먼저 찾아와서 색조나 마스카라, 립 틴트 이런 쪽은 여기에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도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뭐 지금 7월 달에 15,000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근데 5만 원이 넘어갔다가 잠시 내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CNC 인터내셔널의 성장성 다시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녀 공장이 흥행을 하면서 하반기 K-뷰티 IPO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기대주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그 김희선 그 화장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메디큐브에서는 AGR이라는 거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네, 뷰티 디바이스. 네,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는 AGR을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뷰티 디바이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회사가 APR입니다. 이 APR이 최근에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금 비상장사입니다만 투자 유치하면서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1조 가치의 기업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APR이 지금 뷰티, 패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서 매출액이 작년에 약 4천억, 영업이익도 약 40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올해는 6천억 정도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근간이 뷰티 디바이스 때문이다. 뷰티 디바이스라는 거는 이제 화장품 발라놓고 이렇게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네. 얼굴에 문질문질하는 이런 건데 네. 이 IPO가 APR이 그래서 하반기에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APR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또 버드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버드뷰는 화해라는 그 플랫폼 아시는지요? 화장품을 쓰려고 하면 알죠. 네. 모든 여성분들이 일단 화해를 먼저 들어가서 검색해서 네, 무슨 여기서 성분이 있는지 그렇죠. 확인해야 그 화장품을 쓰죠. 맞습니다. 네. 전성분을 확인하는 플랫폼 중에서 국내 1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전성분을 확인하고 화해는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 커머스 기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괜찮은 그 회사 제품들은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사볼 수 있는 전성분 플랫폼. 전성분 비교 플랫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28만 개의 화장품이 있고 모바일 커머스 사업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앞으로 화해 이 브랜드, 버드뷰가 상장하면 또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 돈 벌자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APR을 특별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네, 그 기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K뷰티에서 APR이 하반기 상장을 말씀해 주신 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하는 대어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개 정도나 상장을 준비하나요? 네, 일단 뭐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업체들 중에서 뭐 필라이즈 이런 업체들도 있고요. 그 하반기에서는 뭐 이 지금 업체들이 쭉 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업체들이 하반기에 특히 누가 대어가 될 것인가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네. 파두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파두는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전까지는 파두가 우리도 반도체 제3의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회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파두가 2017년부터 창업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국내보다는 해외를 많이 노렸습니다. 그러다가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파두가 만든 반도체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국내 업체, 해외 업체들이 계속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파두가 현재 지금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지금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두를 가장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파도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